네, 정치여담여담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SBS 최선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예고에 없던 대국민 담화로 또 한 번 전국이 경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사과한 지 닷새 만에 다시 대국민 담화에 나선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했는데 줄곧 이번 사태의 원인을 야당이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정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며 조기 퇴진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 먼저 김종혁 최고위원, 오늘 대통령이 닷새 만에 대통령실에 출근을 해서 입장을 밝힌다길래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거취를 밝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그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저 말씀은 지난번에 사과했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제 사과했던 것을 전면 뒤집는 거예요. 처음에 그때 말씀하실 때는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수사를 철저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제2의 계엄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기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당정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이선 후퇴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5일 만에 나와서는 이제 지금 했던 그 전에 했던 주장들을 완전히 다 뒤집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엄은 잘 된 것이다. 내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없었던 입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국민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 뭐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불법적인 건 아니거든요. 뭐 야당은 원래 야당이 뭐 여당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얘기하는 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 또 저희가 야당일 때도 여당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강력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비판과 공격을 했던 그런 거니까 이 자체를 비판할 수 있지만 이게 비상계엄의 명분이 된다고는 전혀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셀프 방탄, 뭐 이런 방탄 입법을 하려고 한다. 그거는 뭐 SBS를 비롯해서 전 언론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당도 다 비판을 했고요. 그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이루어지지도 않았고요. 실제로 실현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해킹당했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 보도가 다 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적이 됐었고. 근데 그걸 왜 직접 차마 밝히지 못하셨는지를 생각이 안 돼요. 왜 그때 직접 문제가 있으면 그때 이러이러한 거 문제가 있는데 그 선관위원장을 만나셔서 야 이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우리 시스템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니 이 헌법기관으로서 뭔가 좀 해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통령이 얼마든지 선관위원장과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 근데 그거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니 선거 결과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논리가 확 비약이 되는 거예요. 그 선관위가 해킹을 당하거나 우리 정부가 해킹을 당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선관위도 해킹 당하면 절대 안 되지만 해킹을 당했다. 하지만 해킹을 당했으니까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 제가 보기엔 너무 과한 논리의 비약이죠. 대통령 선거도 선관위의 주도하에서 치러졌고 그다음에 저희 당이 압승을 했던 지방선거도 선관위의 주도하에서 치러졌습니다. 네. 근데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선거에서 저희 당이 뭐 패배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에는 저희 여의도 연구원에서 했던 여론조사에서도 저희가 이기지 못하고 많이 지는 걸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 자체를 가지고서 그 선거에서 패배했다. 근데 그 선관위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계엄을 해도 된다. 비상계엄을 해도 된다.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럼 국회는 왜 오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선관위에 대해서 선관위를 그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서 발부하는 압수수색 영장이 아닌 군대를 보내서 그것을 압수수색을 하겠다라는 발상도 전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데다가 또 다른 거는 그럼 왜 국회에 병력을 보내서 국회를 침투하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 여야 정치인들을 심지어는 여당 대표를 포함해서 체포조를 만들어서 체포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논리적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말씀은 지금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대통령 담화가 꽤 길었습니다. 29분 동안 이어졌는데 자 민주당 입장에선 대통령 담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성춘 부의장? 그러니까 12월 3일 날 있었던 이 비상계엄, 이 내란 사태를 모든 것을 이 야당 탓이다. 야당과 그리고 선관위의 탓도 있다 이렇게 돌린 건데요. 근데 이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임기 내내 법치주의를 되게 강조하셨는데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그 야당의 그런 행위들, 저희 민주당 행위가 100% 다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에 정해져 있는 권력을 사용하라는 것이 법치주의국가의 기본 원칙인데 그것을 어기면서 하신 거기 때문에 저렇게 아무리 야당 탓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반헌법적 행위를 덮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이 광란의 칼춤을 췄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오늘의 이 담화를 광란의 담화로 느끼시진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어제 사실 윤상현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했던 얘기인데 아마도 이 며칠 동안 이 집거를 하셨던 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논리를 세울까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윤상현 의원이 말했던 그 고도의 정치적 행위 1997년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판례가 뭐냐면 이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이 내란죄 최종 판결, 대법원 판결을 말하는 건데요. 거기에 판결문에 보면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정해진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폭력을 행사해서 헌법기관을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이것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 라고 판결을 내렸고 단 한 명의 소수 의견에 의해서 그 소수 의견이 말한 게 그겁니다. 그 윤상현 의원과 지금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을 내릴 수 없다라는 게 한 명의 소수 의견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요. 네. 근데 거기에 그 한 명의 소수 의견조차도 뭐라고 했냐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헌 문란이 목적일 경우에는 그 법원이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심사가 가능하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그 한 문장만 빼가지고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지금 차용하신 건데 이거는 법을 공부하신 분이 심지어 사법고시까지 통과하신 분이 그 법원 판례 중에 그 많은 문장 중에 딱 한 문장만 빼와서 이렇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어떤 국민이 이해하고 어떤 국민이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저는 전혀 설득력 없는 담화였고 오히려 이 탄핵 여론을 더 부추길 수 있는 그런 담화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최선호 교수님, 일단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 반에 전혀 예정에 없던 담화를 갑자기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점을 선택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글쎄요, 뭐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좀 속도를 내고 있었고 네. 경찰 수사에서 좀 압박을 느낀 게 아닌가 싶고요. 어제 또 압수수색까지 들어왔고 특히 이제 결정적인 게 이제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리고 네.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 네. 구체적으로 이제 비화폰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 끌어내라. 그렇습니다. 국회 네. 본회의장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된 것 같으니까 문을 부수고서라도 끄집어내라. 그 인원들을 다 끄집어내라. 이건 되게 직접적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영장이 이제 신청이 됐는데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똑같이 3시간 전에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A4 용지 한 장짜리 지시사항을 주고 여기에 10곳에 들어가라. 그리고 체포해야 될 대상들을 적시해서 이 사람들 다 체포해라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뭐랄까요? 이제 단순하게 그 국방장관 뒤에 숨을 수 없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지시사항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른바 북헌 문란 행위라는 내란죄 구성요건과 관련되는 혐의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수사가 이제 압수수색까지 들어오고 이런 상황들에 대한 압박감이 하나 있을 테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당내 일임을 했는데 국민의힘 TF에서 뭐 2월 혹은 3월 하야 이후에 대선이 계획을 밝혔는데 이게 사실상 뭐 좀 유야무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어제부터 나온 게 대통령이 하야는 못한다. 탄핵을 차라리 받겠다라는 얘기가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오늘 아침에 확정된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윤 대통령 담화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물러날 생각이 없고 탄핵을 하려면 해라. 그리고 비상계엄은 정당했고 싸우겠다. 뭐 이런 말은 좀 과할 수 있는데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에 대해서 집결령을 내린 것이고 네. 당내 친윤들에게 싸워라, 버텨라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낸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장 이런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선 여당에선 공개적으로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라면서 윤 대통령의 탈당 또 제명을 논의하겠다고 하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한 의총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방금 대통령이 녹화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담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에 내용은 물론이거나 전혀 들은 바가 없고 그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의원님 앉아주시죠.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철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이철규 의원 말씀하세요.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뭐를 자르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하세요. 선관위와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다릅니까? 자, 일어나서 자,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덕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자, 경어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임종덕 의원?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자, 들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다만 우리 당 대표님께서 스스로 이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고 또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행위 또한 일부의 실정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내란죄라고 이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표님 개인의 이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우리 당 대표의 지위에서 이 연단에 서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를 하고 그러한 결정을 하시든 또는 발표를 하시든 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맞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국회 상황 간단히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현재 국회가 본회의를 개의했고요. 법무장관 박성재 법무장관의 탄핵소추안 그리고 조조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일반 특검법이 또 상정될 예정이고요. 또 이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 특검법이 또 상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혁 최고위원, 일단 의총장 상황 좀 저희가 봤는데, 자, 친한계 핵심이신 김종혁 최고위원 입장에서 마음이 좀 착착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당 두 쪽 납니까? 글쎄요. 어쨌든 지금 이제 그 비상계엄 사태를 해석하는 바라보는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어저께 이제 그 저희가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윤상현 의원이 이것은 뭐 통치행위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신 부분이 있고 하지만 뭐 한동훈 대표나 또 다른 분들께서는 그 비상계엄이 발효되자마자 그것은 뭐 이것은 위법적인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서 똑같은 사안을 놓고서 이렇게 정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이거 국민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무슨 어떤 다음의 조치를 취하신다면 그러면 또 이게 어느 정도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정면으로 나와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당과 선관이 이런 쪽에 잘못이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시게 되면 이 지지자들은 또 굉장히 격앙되게 마련이죠. 그래서 앞으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도 당이지만 또 뭐 시위대 이번에 이제 토요일 날 그 탄핵 시위가 이루어지면 그 탄핵 표결이 이루어질 때 아마 국회 앞에 엄청나게 많은 찬반 시위대가 모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든 뭐든 그건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지지자들은 그렇다면 뭐 우리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충돌 사태가 벌어질까 봐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당 역시 지금 양쪽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 비상계엄 그게 뭐 일각에서는 잘못했지만 그거는 원인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대통령 비난할 게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들. 혹은 또 일각에서는 잘못한 것도 없지 않느냐. 그게 뭐 이렇게 잘못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반대쪽에서는 그걸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단 말이냐. 뭐 이런 입장들이어서 이게 우리 당도 아마 최대 위기 상황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한동훈 대표는 사실상 이 내란죄 고백이라면서 이 대통령의 탈당과 제명 조치가 필요하다지만 친윤계는 한 목소리로 너무 성급하고 의총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 역시 이 대통령 담화를 보고 답답했던 것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자, 핸드폰. 이게 담화를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 날. 그러니까 왜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원내대표 선거를 다 잠식하는데. 그러니까 저 당대표도 하고 뭐 대통령도 하고 뭔 내용인지 모르겠고 관심이 없어지겠는데. 본인이 그 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뭐 그 과정을 원인을 정당성이 원인을 원인을 설명하는 거 아니야? 뭐 얼핏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지금도 다 라이브 나가고 있어요. 이것도 라이브 다 나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예, 예. 이 엄중한 시기에 뭐 서로 치고받는 토론까지 나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성시훈 부의장 보기는 어때요?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도 지금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대통령이 담화한다는 건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담화뿐만 아니라 저런 내용을 얘기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은 뭐 대표적인 친윤 인사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다 복도하지 않았습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본인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친윤계 의원들 지금 대통령 그리고 아까 전에 뭐 몇 명이 말한 게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것을 너무 단언하면 안 된다. 사실 이 얘기는 어제도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장에서 조배수 의원이 그런 말을 했었고 오늘 또 이철규 의원이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행범입니다. 12월 3일 내란 사태 때 5,100만 국민이 보는 앞에서 반헌법적 행위를 본인이 선포함으로써 이미 이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을 자백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그 순간 현행범이 된 겁니다. 이 현행범을 처벌하고 체포하는 게 무슨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오늘 뭐 말씀하신 거 저는 뭐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는데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것을 왜 일주일 먼저 하지 못했는가. 왜 토요일 날 아침 그 대통령의 2분짜리 담화 모든 국민이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사과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담화 때 그 말을 왜 순진하게 믿으셨는가.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이란 사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한동훈 대표 아니겠습니까? 20년 지기, 20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사과하고 진정으로 정말 내가 모든 거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한동훈 대표는 그래도 조금 판단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좀 믿어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이 며칠 차이로 이렇게 발표하게 된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글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렇게 좀 답답한 듯이 얘기는 했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방향대로 당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할 거라고 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랬던 것처럼 결국 당내에서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당을 뭐 대통령을 제명시키고 출당시키고 아니면 그러면서 탄핵을 추진하고 이런 쪽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분명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낼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 의견은 아마도 지금 대통령이 오늘 말한 자 보수 결집해라 최대한 극우가 결집하면은 최대한 15% 20%만 만들어내면은 우리 어떻게든 버틸 수 있고 내가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그 명에 충실하게 임하려고 하는 것이 아마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의 앞으로의 이런 당을 이끄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네, 저 야당에서 일제히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오늘 오전 담화로 이 시간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되었습니다.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입니다.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입니다. 윤석열에게 국가와 국회가 해야 할 조치는 질서 있는 탄핵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 자유투표를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이번 토요일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나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보안폰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국방부와 함께 했다는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보안폰을 경찰이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자, 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비판은 또 조국혁신당도 있지 않았습니다. 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오늘이 지금 본인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네. 이제 구속수감을 준비해야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쉬지는 않았군요. 그 이제 아마 재판 그 11시 45분인가 네. 늦게 받았기 때문에 그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낸 것 같습니다. 저 페이스북에 지금 보시는 내용으로 내란 속의 과대망상 편집 증환자가 자신의 범죄를 옹호 정당화하고 광란의 칼춤 운운하면서 국민과 야당을 겁박하고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예, 토요일이 아니라 당장 탄핵해야 된다. 좀비 대통령의 최후의 발악일 뿐이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뭐 조국 대표 말이 나온 김에 이제 판결 자체는 이제 많이 아실 테고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에 일단 의원직은 상실이 되고요. 아마 수감은 일단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거라서 네. 내일 출석을 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바로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아마 출석을 하면 수감 절차가 진행될 것 같고 의원직 승계는 백선희 그 복지특위 위원장인가 그 교수 출신의 분인데 그 조국 혁신당에 이제 제가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한 사흘 정도 걸렸거든요. 네. 절차 이게 표하고 토요일 날 있는 탄핵 표결하고 연관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보통 한 사흘 정도 걸립니다. 이게 법원행정처에서 선관위 의회 네. 전 통보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빨리 하면 하루만 해도 가능하거든요. 네. 지금 조국 혁신당은 법원 선관위 그다음 국회에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아마 내일까지는 승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네, 뭐 결국은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만 탄핵에 찬성을 현재 하면 1명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7명이 국민의힘 의원의 가운데서도 7명 한지아 의원도 사실상 그 찬성하겠다고 밝혔기 네. 때문에 이제 7명이 나왔고요. 이제 1명이 모자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성춘 부의장, 일단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탄핵안 보고를 또 하루 늦췄더군요. 원래 오늘 하기로 했었는데 내일 하기로 했다고요? 이건 네.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근데 뭐 오늘 해도 내일 해도 일단 토요일 5시에 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24시간만 지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좀 더 정교하게 다듬기 위한 것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사례도 봤을 때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때도 그랬고 탄핵 소추 안에는 뭔가 그 해당 대통령에 대한 뭔가 불만들이나 잘못했던 것이 사실 많이 담깁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 뭐 경제 실패의 책임도 묻는 것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그 대통령이 저질렀던 뭔가 뭐 잘못된 것들을 다 담게 되어 있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루를 늦춘 것은 좀 더 이번에는 이번 토요일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소추안을 갖고 이 내용을 갖고 이제 심판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최대한 좀 쓸데없는 내용은 빼고 최대한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건 많지만 최대한 이번에 탄핵이 될 수 있는 이 내란죄에 집중해서 내용을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 네. 이 탄핵 심판의 그 기간도 좀 단축시킬 수 있고 왜냐하면 내용이 많을수록 심판 기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네. 최대한 빠른 판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심플하고 간결하게 담을 내용을 담아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루 정도 연장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빠르게 발의를 해서 토요일 날 5시에 예정대로 표결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